이번에는 팬덤 정치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대선 패배 후에 별다른 대외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SNS에서는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곳곳에서 이 고문의 문자를 받았다 이런 후기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딸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동안 이제 20대 젊은 MZ 세대니 MZ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지만 사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초점이 맞춰졌던 사람들은 주로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이었고 특히 이제 보수화되는 좀 측면이 좀 강하게 보이는 그런 남성들이었거든요. 이게 보통 젊은 세대들이 진보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색다르게 보여서 더 주목받았던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되었던 그런 20대 남성들이 또 보수화된 남성들이 주로 사실 과대 포집되고 이런 대표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소외감이나 정치적 소외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추적단 불꽃에서 활동하셨던 박지원 씨가 위원장에 이번에 되셨던 이번에 위원장 되셨죠. 이제 그분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게 아마 계기가 돼서 젊은 여성들이 주로 있었던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쪽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때 당시 후보에게 급속히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기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일정 부분 어쨌든 반응도 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지금 이재명 후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윤여정 후보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팬덤들이 급속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패배 후에 선거 때 지원했던 2030 여성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대체로 이제 2030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 당원들도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팬덤은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우려해야 될 사항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에 정치인에게도 팬덤은요. 약이 될 때도 있고 독이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정치 문화에서도 저는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요즘 보면 부정적인 면도 크더라고요. 일단 긍정적인 면은 어느 이게 지도자든지 팬덤 없이는요. 그걸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정권을 잡으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그 점에서 이게 필요는 한데 문제는 이제 너무 팬덤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분하고 반대측은 이게 그냥 다 비판해 버리는. 우리 소위 문자 폭탄 같은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팬덤이 있었는데 반대자에 대해서는 그냥 문자 폭탄으로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런 게 역기능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팬덤은 필요는 하지만 이런 게 역기능을 좀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정치 문화를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치 문화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마지막 질문과 함께 할 텐데 일각에서 이제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이름으로 치러야 된다. 여기 대표적인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고요.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쏘시개로 쓸 수는 없다. 안민석 의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가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앞서가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삼국지 제갈 공명 있잖아요. 예. 이분의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선패자 불망. 잘 패한 장수는 영원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다 보면 이게 성패는 병가지 상사죠. 근데 잘 패하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패하면 영원히 망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저는 이제 후보죠. 이분은 지금 이게 좀 국민한테 잊혀져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잠수는 아니더라도 좀 잊혀져 있는 게 오히려 잘 패하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서울시장이든 비대위원장이든 바로 이게 선거권에 며칠 안 됐는데 다시 전면에 나선다. 이러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피로감이나 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옛날에 이게 DJ나 보면 외국을 좀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는요. 결국에 대선이 0.7이든 7%든 증거는 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성은 100% 해야 됩니다. 0.7% 졌으니까 0.7만 반성한다? 이게 아니고요. 젖잘싸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따라서 저는 지금 책임은 보면 제가 보기에 이번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책임 크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그 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책임 있는 사람은 좀 이게 이선후퇴하고 차라리 이게 아까 팬덤 여성 박지원 대표입니까? 이런 이게 참신한 신인들을 내세워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게
훨씬 이게 저는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는 원래 상상력의 영역이라 그런지 8월에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생각해보고 이낙연 전 대표의 당대표 시절 생각해보면 타산지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사실 지금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예에 비춰볼 때는 확실히 이른감은 있습니다. 만약에 8월에 나온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12년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다시 당대표를 전면에 나선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8월이면 사실은 몇 달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감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에서 패배한 경우에는 이게 그 당이 사실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당이 분열할 위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흩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계속 벌어졌거든요. 문재인 대표 시절에 새정치연합이 탄생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구심점이 사실은 민주당에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민주당 역사상 가장 큰 득표를 얻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견고한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팬덤들도 형성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좀 지리멸렬하지 않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나서달라고 아마 요청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전면에 빨리 나서는 것만큼 그것이 또 되게 실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팬덤 정치 이야기하다가 참 얘기를 넘어갔는데 팬덤이 이제 든든하면 이제 아군도 될 수 있고요. 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지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다룬다고 해야 되나요? 관계 설정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팬덤 정치가 이제 물론 뭐 그 전에도 어떤 정치인이든 유력 정치인에게는 항상 팬덤이 있기 마련이었지만 이제 팬덤 정치가 이라는 이름이 전면으로 나섰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게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분명히 득과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팬덤이 어쨌든 형성되는 현상 자체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를 자기에게 실이 되지 않도록 팬덤들을 잘 이끄는 결국은 팬덤들이 자기를 보고 오는 것이니까 잘 이끌어가는 그런 좀 현명한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면서 잘 팬덤들을 상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정호 변호사님.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보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재명 상임 고문에게 스토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으신지, 그리고 한국 정치 발전의 팬덤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저는 팬덤이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손가락 혁명군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이게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소년공으로 이게 일하다가 뭐 이게 그 상해도 입어서 군대도 못 갔지만 그런 게 뭔가 이게 어떤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미지 그게 상당히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좀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팬덤층이 있다고 보고 이것 때문에 또 이번에 후보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뭐 앞으로 이게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게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 조금 전에도 이게 말했지만 너무 이게 조급증을 버리는 조급함보다는 조금 이게 여유 있게 먼 미래를 차기를 보면서 좀 행보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네,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 법적인 문제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